손님, 손님 일어나세요. 집에 다 오셨어요. 손님, 집에 다 오셨다니까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 집에 가셔야죠, 손님. 손님, 일어나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집에 가셔야죠. 예, 집에 가셔야죠. 입 돌아가요, 여기서 주무시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분 전동휠 가지고 나왔는데요. 의뢰한 내용은 전동휠 타다가 이제 펑크가 나가지고 넘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타이어는 멀쩡한데 내부 아무래도 타이어가 튜브가 터진 것 같아요. 튜브를 준비했고 교체하는 과정, 구독자분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 RS19라는 모델인데요. 이거 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한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어제 예. 좀 어두운 데서 예. 삼숭이란 그 도로에서 가로등은 없고 예. 그 포톨처럼 그 홈이 빠져 있는 데서 예. 이 힐이 들어가면서 회전하면서 이제 그 좌회전 하듯이 하는데 예. 그대로 저거 펑크가 나면서 밀리면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나봐요. 다친 데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휠 상태 보니까 살짝 좀 벌어진 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타이어 튜브만 교체하고 타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라도 조립 과정에서 좀 문제 생기면 그때 메인 케이스 두 개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열어는 볼 텐데 항상 전동휠 타실 때는 안전하게, 겨울철에 특히나 노면이 얼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품 의뢰 주셨는데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S19 모델 요거는 타이어 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해가 안 돼도 되더라고. 제가 딱 한 번 지난번에 연습 삼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초적으로 이 발판을 먼저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나사를 전부 다 풀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진행해 볼게요. 이게 분해를 안 해도 되는구나. 예, 절반만 분해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자, 우선 RS19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발판을 먼저 육각 볼트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드 볼트 제거해주고 뒤에서 밀면 축이 나와요. 이렇게 요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런 통 같은 거에다가 같은 파츠들을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둘 다 풀러야 되는 이유가 축을 다 빼서 모터를 분리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RS19 내부도인데요. 보면은 이제 케이스를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하나 있고, 케이스, 스피커, 그 다음에 모터 축이에요. 여기가 이 축을 분해해야 되고, 배터리 선입니다. 반대쪽도 있기 때문에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대쪽 마찬가지로 배터리 여기 들어가 있고, 메인보드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요거는 스피커, 그 다음에 이제 LED 선, 배터리 회로 내부입니다. 지금 제가 해볼 것은 이제 축을 풀러서 메인보드 케이스 다 분해하고 모터를 이 메인 케이스와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볼 거거든요. 지금 바로 진행해 볼게요. 봤는데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제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얘는 이제 전원을 관리해주는 모스펫 전원 IC고, 얘는 콘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품은 크게 뭐 중요한 건 없고 다 LED 선, 전원선들이 연결되어 있고 복합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이 모터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모터 선을 빼내야 됩니다. 선이 3개거든요. 하나, 둘, 3가닥.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배터리를 꼭 분리해야 돼. 커넥터를.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고 여기를 제거하다가 혹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합선되면 팡 터지거든요. 배터리가
소실될 수 있으니까 그걸 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커넥터를 빼내고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요거 커넥터 제거하기 전에 이 모터 선이 있거든요. 제거해보면, 분리해보면 노란색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이었나? 예, 파란색 2번, 그 다음에 초록색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니까 저도 이거 두 번째 분해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죠. 나중에 부실 때도 1, 2, 3번을 그대로 꽂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분해 작업 진행하고, 요거 볼트 하나, 둘, 셋, 네 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4개, 총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반대쪽 6개, 총 12개 풀러서 모터를 제거해 낼 겁니다. 자, 지금 진행해 볼게요. 요건 이제 4mm 볼트로 무드볼트 푸는 육각 렌치로 푸는 거거든요. 4mm에요, 4mm. 자, 여섯 군데 있는 거 전체 다 풀어줍니다.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연장도 그렇고 부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 혹시라도 하다가 이런 선들의 헷갈림으로 인해서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다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가분들한테 의뢰하는 게 좋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로 봐서 제가 직접 분해해보고, 아, 이런 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직접 외워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비용을 받고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믿고 의뢰해 주시고 해달라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오셔가지고 주말이나 제가 쉴 때 요청해 주셔가지고 한 분씩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담 갖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 스킬을 조금 늘려나가는 과정이고, 사실 이 전동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고 나서 요런 기구물이나 부품들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맡겨서 이제 수리품이 나오기까지가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뭐 사실이죠. 하기 전에 보통 받침대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원목 받침대가 있으니까 요런 거 받침대 해가지고 올려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은 축이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풀러서 제거를 해낼게요. 자, 볼트 풀르는 건 끝.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작업 남았거든요. 이 모터 축과 메인 케이스를 분리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기존에 이건 뭐 수리를 해본 이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작업되어 있는데, 나중에 작업하면서 또 실리콘이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를 좀 잘 예쁘장하게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다 제거해 볼게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건 이제 뭐 공구나 연장들이 이 보드나 이런 커넥터 사이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합선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합선은 기계의 치명적인 에러와 고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추가적인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해서 빼내고 구멍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들면은 얘가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빼낼 때도 조심조심 커넥터나 이런 잭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씩 분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볼게요. 하나, 둘, 살짝 잠깐만요. 거기 내가 혼자 힘줄게. 예, 됐어요. 살살 빼내세요. 쑥 올려요. 자,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분리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모터와 메인보드, 메인 케이스를 분리해냈고, 열어보니까 이제 뭐 먼지도 많고, 이렇게 뭐 녹난 것도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저희는 부품이 없으니까 튜브 교체만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튜브를 교체하려면은 이 튜브를 이 휠과 휠 베이스와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요 휠하고 타이어를 분리를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원인을 보니까 이쪽 여기가 슬립이 생기면서 타이어가 씹힌 것 같아요. 그래서 휠하고 타이어를 제거할 때는 이런 연장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 제거할 때 필요한 도구인데 5,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쿠팡이나 인터넷에 판매하거든요. 얘를 이제 안에다 넣어서 휠과 타이어를 분리할 때 이런 도구를 안 쓰고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하면 휠이 좀 손상되거나 말썽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를 좀 이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얼마 안 하니까. 자, 1차 이제 풀렀고요. 여기 이제 드러났죠? 이 상태로 반대쪽도 마찬가지 뒤집어 가지고 끄집어 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튜브를 제거를 하죠. 아, 이 원인이 확인됐네요. 자, 원인 확인. 바람을 넣는 공간이 여기가 터져 나가면서 바람이 한 번에 새나간 것 같거든요. 요거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풀러내고 한쪽만 뺀 다음에 그냥 여기서 쭉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이 튜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규격을 보니까 18인치 3.0 튜브네요. 금액이 얼마 안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쿠팡이나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기 때문에 요거를 새로 교환 작업을 해드릴게요. 이제 거의 50% 이상 작업이 진행된 것 같고요. 튜브 넣고 타이어 다시 꼈고 여기서 이제 바람을 다시 넣어야 되니까 적정 공기압에 맞춰서 바람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펌프는 이 샤오미 펌프인데요. 여기 이제 공기압 맞춰가지고 얘를 이제 튜브에 넣고 직접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면 이게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펌프를 하나를 전동인 타시는 분들이라면 구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일정 부분 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냥 타이어 공기압을 끝까지 넣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타이어 면이 씹혀 있거나 아니면 좀 제대로 안착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만지면서 타이어가 제대로 잘 껴져 있는지 안 껴져 있는지 이렇게 센터도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껴있는 부분이 없나 있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나 있나 제일 중요한 거 이 타이어 공기압을 넣는 구찌가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나 돌출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나 방향도 있으니까 잘 맞춰가지고 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기압 들어갔고 마지막 라스트 공기압은 완전 조립이 끝난 다음에 주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조금 어렵고 배선도 알아야 될 것 같고 타이어 규격 그 다음에 빼내는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해보니까 이거 주걱 하나랑 드라이버 그 다음에 육각 렌치 세트 요거 하나만 있으면 작업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를 잘 안착시키고 요 안으로 요 커넥터 선을 잘 넣어줘야 되거든요. 끊어지지 않도록 요 얇은 선부터 먼저 집어넣어 줄게요. 좀 살짝 위로 올리고. 오케이. 살짝만 더 위로. 끝. 나이스. 나이스. 한 방에 끝. 어우 장난 아니네 이거. 그죠? 자, 이제 1차 작업이 끝났고요. 휠과 타이어를 메인 케이스에 안착하는 작업까지 된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이 구찌가 파손되어 가지고 바람이 다 샌 걸로 확인됐고, 기존에 이제 조립은 분해 역순 마찬가지로 이 4mm 짜리 육각 렌치로 축을 안착을 시킬 건데, 한 번에 한 축을 전부 다 조이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위에 아래, 또 다음에 위에 아래 4개를 살짝 가조립한 다음에 혹시라도 삐뚤어진 곳이 있는지 체크하고, 삐뚤어진 곳이 없으면 마지막에 완전 조립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 축이 제대로 조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기체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틀어지거나 균형이 안 맞는, 다 조립해 놓고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을 먼저 꽂지 말고 이 볼트를 먼저 4개를 X자로 해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완전 조립하지 말고 2개 끼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반대편 작업. 자, 이제 조립하기 전에 보이는 것처럼 이 라인을 요 센터의 케이스, 메인 케이스와 자리를 잘 잡아줘야 돼요. 되도록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보고, 육안상으로 딱 봐도 정확하게 딱 맞죠. 그러면 마지막에 아까 덜 조립해놨던 요 볼트들을 완전히 꽉 조여주면 축을 조이는 과정은 끝나는 거거든요. 마지막 조립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번외로 오랜만에 제가 튜닝 한번 해봤는데요. 자작품입니다. 요게 지금 LED 라이트 띠인데, 여기다가 공방에서 레진 작업했어요. 이 안에는 자석이에요. 에나멜 자석이고, 뒤쪽에다 안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경화시켰고, 요게 이제 우레탄 재질의 뭐 플라스틱 뭐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되게 단단하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다가 요 원형 LED 넣고, 그 다음에 무선 리모컨 장착해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했고, 요 패턴도 리모컨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요즘 메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픽 디자인 가방인데, 여기다가 장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요렇게 귀에다가 요런 식으로 넣어 볼 건데,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석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자석 하나 부착했고, 안쪽에다 넣어가지고 부착형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탁 달라붙습니다. 가방에다 구멍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하게 붙는 상태이고, LED 선 이쪽에다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선 처리를 진행해 볼 거예요. 또 외관에서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부착까지 해봤고요. 리모컨입니다. 온 오프 스위치 있고,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 사용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온 스위치 누르면 지금처럼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야간의 시인성이 대박이에요. 그래서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이게끔 만들었고, 배터리 소모량은 그래도 빠르지만 그래도 잘 보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해봤고요.
패턴도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해요. 리모컨으로 조작해서 화이트, 빨간색, 파란색, 단색도 되고 지금처럼 무지갯빛으로 돌아가게끔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체가 레진이기 때문에 확산돼요. 여기서 LED가 반짝반짝거리면 이 안에까지 이렇게 발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형 부착 타입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스위치로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제작해 봤어요. 어떤가요?